어떤 사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존경과 칭찬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잠시 다른 사람들의 의견, 비평, 도발에 휘둘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칼 융은 진정한 힘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어디에 쏟을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데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끊임없이 반응하는 상태로 살면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셈입니다. 비판, 무시, 예상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충동적으로 반응할 때마다 외부 세계가 자신의 내면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고 감정에 휘말리지 않고 관찰하는 법을 배우면 누구도 조종할 수 없는 힘이 됩니다. 이는 피상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윤기, 자아 실현을 위해 반드시 알고 숙달해야 하는 우리 안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탐구했던 심오한 진실입니다. 자신의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방법을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칼 융의 지혜에 충실함을 증명해 보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내면에서 외면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진정성에 기반한 삶을 살기로 선택할 것인가? 칼 융이 주창한 근본 원칙, 즉 무반응의 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댓글, 소셜 미디어 게시물, 타인의 행동 등 끊임없이 반응하는 세상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알고 외부의 혼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독특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윤군 우리의 충동적인 반응은 내면의 그림자, 즉 아직 마주하거나 통합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일부를 반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비판하고 분노나 불안감을 느낄 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비판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서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들리나요? 어쩌면 당신은 반응하고 자신을 변호하고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을 느껴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윤기 우리에게 이해하라고 권하는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의 반응을 받을 만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당신의 에너지를 받을 만한 것은 아닙니다. 생각 없이 반응했던 최근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상처 주는 댓글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와의 다툼이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피가 끓어오르게 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반응은 상대방에게 힘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중심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칼 융은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 누구든 허락 없이 들어오게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멈추고 관찰하고 개입하지 않도록 훈련하면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 갇힌 배우가 아니라 외부에서 장면을 지켜보는 영화 감독이 된 것과 같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던 한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비판이나 의견이 쏟아질 때마다 그녀는 펄쩍 뛰어 변명하거나 방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융의 자기 분석에 영감을 받아 그녀는 다른 것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회의에서 누군가 그녀를 자극했을 때 화를 내며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 심호흡을 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 이어진 침묵은 너무나 강렬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존중받기 위해 자신을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칼 융은 이를 개성화의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녀는 내면의 힘을 되찾고 무시할 수 없는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윤기 소중히 여겼던 무반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비결이 있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당신을 화나게 하는 어떤 상황에도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을 다짐해 보세요. 목소리를 내거나 자신을 변호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마음속으로 5까지 세어보세요. 이게 정말 내 에너지를 쓸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자문해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융의 마음챙김 관찰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 간단한 행동은 감정을 다시 통제하고 누구든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평온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단순히 도달 불가능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석처럼 끌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탐구한 또 다른 핵심 개념은 초연함의 기술이었습니다. 융은 애착이 인간 고통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라고 믿었는데, 애착은 우리를 통제할 수 없는 사물, 사람 또는 기대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지치게 하는 관계 또는 세상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매달릴 때 우리는 자신의 힘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놓아주는 법을 배우고 삶의 모든 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 즉 가장 진정한 자아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인생을 강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깨진 관계, 놓친 기회, 다른 사람의 인정처럼 자신의 것이 아닌 무언가를 붙잡고 있을 때 그것은 마치 흐르는 물을 손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치고 좌절하지만 물은 계속 흐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물이 흐르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칼 융은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우주에 대한 신뢰의 행위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것은 당신의 노력 없이도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볼까요? 제 친구 한 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관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메시지를 분석하고 신호를 찾고 상황을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융의 초연함에 대한 생각에 영감을 받아 놓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전 남자친구를 차단하지도 않았고 크게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와 연락을 끊고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하고 자신의 꿈을 탐구했습니다. 한 달 후 그녀는 더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도 그녀의 부재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개성화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놓아줌으로써 그녀는 자신의 힘을 되찾고 관계의 역학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융이 주창했던 초연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집착하는 사물이나 사람의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관계, 기대, 심지어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 이것을 놓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부담이 없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아무 어려움 없이 찾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어 보세요. 무의식을 해방하라는 융의 생각에서 영감을 받은 이 의식은 감정적 유대감을 해소하고 당신의 중심과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줍니다. 집착을 놓아줄 때 당신의 에너지는 가볍고 강력하며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공감되고 칼 융의 지혜가 당신 안에 불꽃을 일으키는 것을 느낀다면 지금 당장 멈추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무료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클릭이 당신의 개인적인 변화를 향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중 수천 명이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힘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칼 융기심도 있게 탐구했던 또 다른 원리, 즉 신비의 도구로서 침묵의 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두가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공유하고 소셜미디어가 소음과 설명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침묵을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은 특별한 이점을 갖습니다. 융은 침묵이 단순히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존의 한 형태이며 자신을 설명할 필요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말이 너무 많으면 모든 결정을 정당화하거나 모든 도발에 반응하면 자신의 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고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면 당신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끌어당기는 수수께끼가 됩니다.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 가장 많이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적게 말하면서도 주목받을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칼 융은 이를 자기 성찰의 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알고 내면의 세계와 평화롭게 어울릴 때 빈말로 공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자신감의 표현, 외부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읽고 싶어하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어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목의 중심이 되는 한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서가 아니라 침묵해야 할 때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격렬한 논쟁 속에서 모두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려 애쓰는 동안 그는 그저 무장 해제된 듯 차분하게 경청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말에는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무게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칼 융은 이 남자가 의식적인 침묵의 기술을 터득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의식적인 침묵은 자신의 에너지를 통제하는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의 존재는 외부의 혼돈에 휩쓸리지 않았기에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융이 소중히 여겼던 그 자석 같은 침묵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앞으로 7일 동안 평소보다 적은 단어로 대답하는 것을 결심해 보세요. 누군가 어색한 질문을 한다면 변명하는 대신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한 후 짧고 직접적인 문장으로 대답하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을 비판한다면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이해합니다. 당신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말하세요. 융의 자기 분석 가르침에서 영감을 받은 이러한 말의 절약은 당신이 강력하고 신비로운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말을 적게 할수록 당신이 하는 말이 더 큰 무게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칼 융이 탐구한 또 다른 강력한 개념은 자기를 우선시하는 것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융은 가장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인 개성화는 타인의 기대보다 자신의 욕구와 마음의 평화를 우선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기를 우선시하는 것은 이기적이며 타인이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러한 끊임없는 희생이 우리를 중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조종당하기 쉽게 만들며 자신의 가치를 잊게 만든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은행 계좌라고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할 때마다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정적으로 파산하게 되어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기 시작하고 자신을 고갈시키는 것에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자신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것에는 예라고 말할 때 당신의 계좌는 채워집니다. 칼 융은 이러한 자기애가 개성화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때만 다른 사람들이 존중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동료 한 명은 동료, 친구, 가족 등 누구에게나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지쳐버린 그녀는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융의 진정성에 대한 생각에 영감을 받아 경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치를 더하지 않는 약속은 거절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며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짜증을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은 그녀의 경계를 존중했고 편의를 위해 그녀를 찾던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에너지가 바뀌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이를 자기 우선순위의 힘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때 세상은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맞춰 조정됩니다. 죄책감 없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융에서 영감을 받은 연습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욕망이 아닌 의무감으로 하는 일을 매일 하나씩 찾아보세요. 받고 싶지 않은 전화에 응답하거나 지치게 하는 초대에 응하거나 의무감의 문자 메시지에 답장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신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세요. 예를 들어 감사하지만 오늘은 못하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독서, 명상 또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등 자신에게 영향을 공급하는 활동에 사용하세요. 융의 자기애에 대한 생각과 연결되는 이러한 우선순위 정하기는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내 세상이 내 우선순위다 라고 말하는 존재감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칼 융이 탐구했던 또 다른 원리, 즉 의식적인 현존의 힘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융은 가장 강력한 사람은 가장 많이 말하거나 가장 많이 움직이거나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사람, 즉 검증이 필요 없는 고요함으로
자신의 공간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현존은 소리치거나 자신을 강요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즉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함으로써 얻어집니다. 내면의 세계와 평화롭게 어울릴 때,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의 에너지는 너무나 강력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존재감으로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가장 시끄럽거나 가장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의 태도, 눈빛, 그리고 침착함에는 당신이 귀 기울이고 싶어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칼 융은 이를 개성화의 결과로 설명했습니다. 자신을 알고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자신의 빛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존재는 자석처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굳이 관심을 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관심을 끌기 위해 경쟁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모임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돋보이는 한 여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말을 하면 모두가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녀의 침착함, 자신감, 그리고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은 주변 공간을 더욱 넓어 보이게 했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개성화의 단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핵심인 자기 자신과의 깊은 연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윤기 소중히 여겼던 이러한 마음 챙김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간단한 연습을 소개합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어떤 공간, 예를 들어 회의, 데이트, 심지어 집까지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춰 보세요.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나는 여기 있는가, 현재에 있는가, 아니면 마음속에 갇혀 있는가라고 자문해 보세요. 그런 다음 몸과 연결하세요. 땅에 딛고 선 발, 호흡, 그리고 마음속의 고요함을 느껴보세요. 융의 마음 챙김에 대한 생각에서 영감을 받은 이 연습은 현재에 충실하고 눈에 띄지 않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칼 융이 탐구한 또 다른 핵심 개념은 경계의 힘이었습니다. 융은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중심을 유지하는 데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경계가 없으면 타인의 요구, 기대, 그리고 당신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취약해집니다. 하지만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을지 정의할 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내 에너지는 소중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신의 삶을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울타리가 없다면 누구든 들어와 꽃을 짓밟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울타리를 세우고 경계를 정할 때 당신은 당신이 정성껏 가꾸어 온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러한 경계가 자기의 행위이며 내면의 자아를 존중하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기준이 있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을 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볼 때 당신에 대한 존경심은 커집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는 항상 누구에게나 기꺼이 시간을 내주었고 지칠 정도로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용당하는 기분에 지친 그녀는 경계를 정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늦게 문자에 답장하지 않고 하고 싶지 않은 부탁은 거절했으며 자신의 시간은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남은 관계들이 더 진실하고 존중받는 관계임을 깨달았습니다. 칼 융은 이를 개성화의 힘으로 설명했습니다.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대우받고 싶은지 정의할 수 있었습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라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여기 실용적인 연습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나 상황의 목록을 작성해 보세요. 각각에 대해 명확한 경계를 적어 보세요. 예를 들어 저는 오후 9시 이후에는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겠습니다. 또는 저를 흥분시키지 않는 초대는 받지 않겠습니다. 와 같이요. 그리고 이 경계를 일주일 동안 지키기로 다짐하세요. 누군가 경계를 넘으려 하면 차분하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세요. 융의 자존감에 대한 가르침과 연결되는 이러한 방어 행위는 당신의 힘을 되찾고 얻을 수 없는 에너지를 발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말이 공감되고 칼 융의 지혜가 당신을 더욱 진실된 삶으로 인도한다고 느낀다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세요. 무료이며 모든 구독은 당신의 진실된 삶을 향한 한 걸음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장하는 공동체이며 당신도 그 일부입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삶을 선택할까요? 칼 융기 탐구했던 마지막 개념, 즉 당신의 존재의 완전한 변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윤근 당신이 개성화 단계에 도달하고 가장 진정한 자아가 될 때 당신의 에너지가 근본적으로 변한다고 믿었습니다. 소리칠 필요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있는 그대로이며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성찰 용기 그리고 자신에 대한 헌신을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 도달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손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나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자아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 없이 방에 들어섰는데 모두가 당신의 존재를 알아차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옷차림이나 외모가 아니라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 나는 나 자신과 평화롭고 다른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에너지입니다. 칼 융은 이것이 개성화의 정점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살아갈 때 당신의 존재는 존중과 찬사 그리고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변화가 타인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에게 당신 자신의 성장에 대한 당신의 헌신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투명 인간처럼 느껴진 후 자기 발견의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융의 생각에 영감을 받은 그녀는 자신의 그림자를 다듬고 경계를 정하고 자신에게 우선순위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그리고 현재에 머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기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칼 융은 이 여성이 관심을 끌만한 수준의 개성을 갖추게 되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진실에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융에게서 영감을 받은 이 변화를 어떻게 굳건히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의식을 소개합니다. 매일 아침 5분 동안 당신이 원하는 모습, 즉 강하고 자신감 넘치며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모습을 시각화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걷고 말하고 느끼는지 그려보세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마치 당신이 이미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세요. 반응하거나 정당화하거나 굴복하고 싶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에게 가장 진정한 나 자신이라면 어떻게 할까라고 물어보세요. 융의 자기 시각화에 대한 가르침과 연계된 이 연습은 당신의 행동을 당신의 본질에 맞춰 조정하고 당신의 존재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칼 융의 지혜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탐구했습니다. 무반응에서 초연함까지, 침묵에서 우선순위 정하기까지 각각의 원칙은 우리를 근본적인 진실로 이끕니다.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자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게 살아갈 때,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여성이 될 때 세상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존중하고 기회는 찾아오며 당신의 내면의 평화는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이 당신의 변화의 첫날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충동적으로 반응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 얼마나 많이 매달렸든 말입니다. 칼 융은 매 순간이 새롭게 시작하고 진정한 자에 더 가까이 다가갈 기회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살아갈 때 당신은 주변의 모든 것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칼 융의 지혜가 당신을 더욱 강력한 삶으로 인도한다고 느낀다면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고 저희 커뮤니티에 가입하세요. 남의 규칙에 맞춰 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잘 안 되는 일에도 닿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댓글에 저는 잘 안 되는 일에도 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제 에너지는 소중하고 저는 그것을 지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읽고 이 여정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떠나지 마세요. 다음 영상은 칼 융의 지혜를 더욱 깊이 있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하다 더 많은 영혼, 치유의 진실과 해설을 위해 상처,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주지 못하는 누군가를 사랑한 적이 있다면 곧 만나요.